네, 선생님들 이제 곧 있으면 특히 유아교육과 학생분들은 실습을 나가는 시즌이죠. 네, 저희도 이맘때쯤 실습 나왔던 게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댓글 요청에도 있었던 실습생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저희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습 전, 그리고 실습 중에, 그리고 실습 후에 실습생의 마음가짐, 태도, 또는 저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들, 자료라던가 서류라던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실습 전부터 알아봅시다. 실습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 첫 번째는 실습지 선정이 있어요. 그렇죠. 실습지 선정 정말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은 앞으로 한 달간 내가 어디에서 이제 실습을 할 것인가 이거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번 저희가 느꼈지만 선배로부터 블랙리스트 유치원들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겁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저희 경험상 사실 그렇게 소문이 들리는 유치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거의 그쵸. 80%였긴 한데 간혹가다 그런 유치원에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실습은 정말로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 실습지를 진짜 가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실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거리입니다.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거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거리는 선생님들 나중에 취업할 때도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생님들이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가까운 걸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실습 나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우선은 실습지에 방문할 날이 하루 정도는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원마다 필요한 물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쭤보는 게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만한 게 안에서 신을 실내화, 미끄러지지 않을 그 활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첩과 펜은 필수로 필요하겠죠. 항상 뭔가를 적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첩이랑 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 이런 두꺼운 30 파일 이죠? 여기 3개로 뚫어서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쓸 일지라던가 서류, 뭐 관찰 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이 실습 인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꿀팁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이제 본 실습을 나가기 전에 유아 명단을 받아서 얼굴이랑 이름을 미리 익혀두면 첫날에 갔을 때 그 어색함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랑 라포 형성도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가는 거랑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서 다가가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름을 먼저 받고 명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실습지에 미리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전화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 너무 떨려요. 어떤 말을 맨 처음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모의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실습생 할게요. 네네. 띡띡띡띡 따르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하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하진 교사입니다. 네, 이번에 홍홍 유치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네네. 네, 혹시 제가 실습 전에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뭐 특별히 아직 챙겨올 건 없고요. 실내화라든지 펜이나 수첩 이런 거는 챙겨와 줬으면 좋겠고, 우선 실습 오시면 첫날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하고 자기 출처 밝히고 원하는 거 공손하게 묻기. 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선생님들 잘 지켜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실습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네. 일단 사전 실습이 뭐냐면요, 선생님들. 본 실습은 한 달 내내 그 유치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전 실습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몇 번 정도 유치원에 가서 그 유치원 상황도 자기가 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선생님들 일도 돕고 하는 기간을 말해요. 그렇죠. 본 실습을 하기 전에 어색함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유치원에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또 그냥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때 보면서 내가 맡을 반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때 슬쩍슬쩍 좀 아이들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생님의 스타일을 그때 좀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실습 나갈 때 복장이라던가 해야 할 일들은 실습 중에 태도와 비슷하니까 저희가 그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 실습에 돌입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생이 해야 할 거를 저희가 총 6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 유아 돌보기, 세 번째는 활동, 그리고 네 번째는 일지 및 서류 쓰기, 그리고 다섯 번째 담임 선생님께 평가받고 정리하기, 여섯 번째는 교재 교구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인사하기는 사실 이제 뭐 태도면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사는 진짜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유치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또 학부모님인 경우가 정말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인사를 드리고 또 유치원에 왔을 때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좀 공손히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제 태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선생님들이 그래도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갈 때 담임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진짜 바쁜데 그 와중에 또 선생님이 지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도 예의상으로라도 선생님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면 물어봐주면 선생님들이 그것만으로도 진짜 되게 고마워하고 그 많은 도움이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좀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실습생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죠, 일을. 네, 맞아요. 사실은 실습생을 지도라기보단 좀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선생님들도 네. 사실 많아요. 실습 기간에 이 유아교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말 담임교사를 보고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지 선생님이 못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리고, 너무 힘들다 정말 내가 못 버틸 정도로 힘들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의 교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사실은 웬만하면 정말 한 달이니까 내가 꾹 참고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한 달만 버티고 나는 저런 교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중에 나는 실습생을 받으면 정말 실습생을 잘 지도해주고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지 라는 다짐으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유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사실 유아들이 어리다고 그리고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이 권력 체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와 실습 선생님을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실습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너무 약간 많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내 말 왜 안 들어주지? 막 이러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거는 아이들이 되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되셨을 때는 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실습 선생님을 다독이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유아들이 뭔가 영악한 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순수한 존재들이기 그쵸.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깊은 정을 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같이 놀이한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유아라도 실습생 같은 경우는 좀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존중의 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유아 존중의 태도가 맨날 귀에 딱지 얹도록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습지에서부터 지켜야지 내가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걸 지키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이니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활동은 선생님들이 뭐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동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학부생 때 배우시죠. 그거를 한 활동씩 다 해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는 바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주안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주안을 나눠주시면 선생님 이번에 이 동시 활동을 선생님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어떤 주제로 동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활동 계획 안에 충실하게 짜가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걸 꼼꼼하게 보시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미리.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참고를 해서 선생님들 활동을 이제 준비를 해서 유아들과 같이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네. 올데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뭐 동시 하나, 이야기 하나 이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과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실습 거의 마지막 날에 하죠. 그쵸? 거의 마지막 한 이틀 전에 하는 올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올데이. 아침 등원서부터 하원까지 실습생이 전부 담임교사처럼 연습해보는 것을 말해요. 제일 떨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담임 선생님과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물론 당연히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유아들과 큰 사고 없이 마무리만 되면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 같은 것만 특별히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일과를 어떻게 운영하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선생님이 30일 동안 관찰한 담임 선생님을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인사라던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던가 뭐 전이 시간이라던가 이런 방식들을 선생님들이 20일, 20 며칠 동안 담임 선생님 잘 관찰하셔서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아마 무난하게 잘 흘러갈 것 같고요. 간혹가다 이제 원장님이나 교수님도 같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거길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뭐 나와 이 유아만 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자신이 없으면 애들도 알아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내가 이 교실의 담임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날만큼은 활동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압박감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실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정말 연습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제가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제가 실습생 때 해주셨던 말이 실습생 때 실수를 해야 내가 진짜 담임교사가 됐을 때 실수하는 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되게 당차게 자신 있게 유아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실습생 시절에서 정말 가장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이 실습 일지인데요. 실습 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시 틀을 그 더보기란에 저희가 공유를 한번 해줄게요. 그런데 원마다 사실은 그 일과 시간도 되게 다르고 그쵸, 틀이 아예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은 담임 선생님께 틀을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지하면 생각나는 게 그냥 이제 밀리지 말자 이 말만 해드리고 싶어요. 일지는 밀리는 순간 끝이다. 네, 끝이다 정말. 일지를 밀리면 모든 게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지는 정말 꼭 밀리지 말고 그날 써서 다음날 또 제출을 해야 담임 선생님과 이게 또 신뢰 관계이기도 해요. 이거 제출하는 서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밀리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또 보시고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날 활동이 다 끝났다 하면은 저희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평가예요. 내가 오늘 이야기 나누기를 했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고 저런 점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평가인데요. 평가를 다 쓰신 후에 담임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세요. 그럼 이렇게 담임 선생님 지도란이 있어서 여기다가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읽어보면 다음 활동 때 반영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되게 또 격려의 말씀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또 힘을 얻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일지는 여기 보시면 원장님, 원감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실습생 본인의 사인과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재교구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원마다 되게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우선은 제가 뭐 어떤 교구를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게 있느냐 먼저 여쭤보고 담임선생님이 뭐 재량껏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주제나 아니면은 늘 상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구를 만들어가면은 좀 좋죠. 아무래도 유치원이 다 자료가 그렇게 풍족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시 자료가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재교구 만들 때 어떤 그 비용적인 면이라던가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엔 사실 실습생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꼼꼼하게 그 교재교구를 확인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럴 때 사실 제가 실습생 때도 제가 만든 교재교구를 뭔가 이제 이렇게 뜯긴다던가 이런 거를 그렇죠. 내구성을 시험해 보셨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마시고 그만큼 이 현장은 정말 터프한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일주일도 안 가는 교재교구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걸 다 이제 받아가시면서 또 자기 지식으로 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실습 중에는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유치원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유치원에서는 그냥 편하게 입고 와라.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이렇게 입고 온 데도 있지만 어떤 원에서는 교사 복장이 굉장히 중요시해서 뭔가 또 세미 정장이라던가 원피스를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유치원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습 중에 선생님들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유아 지도할 때 내가 이걸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긴가민가한 상황에는 무조건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혼자 했을 때 나중에 2번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정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쵸. 특히 유아들한테는 피해를 주면 절대로 안 되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선생님 바쁜데 내가 막 눈치 보여 막 맞아. 이러면서 혼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약간 이 생각 때문에 못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아에 대해서 만약에 나만 관찰했고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다쳤다던가 뭐 누가 누구를 뭐 괴롭혔다던가 이런 거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는 실습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저희가 아까 일지 말씀드렸는데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출근부라고 하죠. 저희가 매일매일 왔다는 거를 저희 확인과 함께 뭐 담임 선생님, 원장 선생님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학교마다 양식은 달라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이런 양식을 따랐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평면도도 유치원 있고. 평면도랑 그리고 실외 놀이장 구성 이거는 교실 내가 구성이고요. 실습했던 교실 안에 딱 안에 교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게 그 유치원마다 특색 교육으로 하는 설비 또는 교재 교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다 싣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모든 실습생이 다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교재 교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아직 화면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찰 기록지. 이건 보통 이제 사전 실습 때 많이들 시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 관찰 기록지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지가 필요합니다. 네, 이건 사전 실습을 했다면 사전 실습 일지도 이렇게 끼워 넣고요. 그리고 실습 기간에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시고 평가까지 매일이에요, 받으시고 그리고 확인 도장까지 받으시면 그게 온전한 일지고요. 그거를 모아두시면 되고 혹시 담임 선생님이 주안을 주셨다면 이렇게 주안도 함께 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 서류를 내시면 되고요. 아직 미처 실습 끝나는 날 줘야 되는 서류를 다 못 주거나 해가지고 다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땐 다시 가가지고 또 똑같이 예의 있게 인사하고 받아오고 또 선생님들 학교마다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서류가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체크하셔서 선생님들이 챙기셔야 하는 거니까 원에 요구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은 빠짐없이 요구해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실습 점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반드시 꼭 잘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팁이지만 실습 전수는 누가 매기냐? 바로 담임 선생님이 매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말할 게 사실 한 달이란 기간이 짧지만 되게 긴 시간이기도 해서 유아 또는 담임 선생님과 굉장히 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실습생만 해도 실습생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냥 양말 하나에 저희가 소소하게 쪽지 같은 거 써서 저희가 담당했던 유아들한테 나눠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경우에 따라 먹을 거 선물 같은 것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도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선생님 제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실습에 대해서 다 잘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달아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도 영상에 못 실은 것도 선생님 달아드릴게요. 저희가 실습 기간이 모두에게나 다 힘든 기간이에요. 학부생 때 꼽아보면 제일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달 정말 이 악물고 버티시면은 금방 끝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들 그래도 이 실습 기간만큼 또 배울 수 있는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실습 때 바탕으로 또 초임 때는 그걸 따라하면서 학급을 운영했던 맞아요.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많이 배우고 또 유아들과 즐겁게 내가 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으로 또 실습 화이팅 하시고 우리 모두 현장에서 좋은 교사 돼서 만나요. 안녕. 안녕.